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올해가 덥긴 더워요. 예전에는 한 30도 넘어가면 무지무지 덥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30도면 시원해. 하도 뭐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엄청난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8월 보름 양력으로 내지는 8월 20일 이때까지라는데 어쨌든 아직 한참 남았어요.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문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법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강의 스타일이어서 제가 법상보다는 여기 서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를 한마디로 묶으면 문화를 향유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가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다 문화라. 그래서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특정 집단에서 특정한 시간에 향유되는, 공유되는 관습이나 관념을 문화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정의는 시대별로 틀려요. 학자들마다 틀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아주 짧게. 근데 그 안에는 관습이나 관념에는 어떤 그 시대의 자연 환경이나 그 시대의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은 기후 풍토, 옛날에는 생업까지도 들어갔어요. 근데 사회 환경은 경제, 사상, 정치 이런 게 경제하고 생업이 원시 사회로 올라갈수록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종교 문화만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종교 문화 가운데서도 지금 백중기도 기간이니까 또 얼마 전에 그 도선사 문장 어르신인 그 진불장 해성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이런 요즘에 그런 환경이니만큼 제사에 관련된 문화만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우리 조상들은 요즘에야 생각이 좀 다르지만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를 했어? 일단 금줄을 갖다 쳤죠. 대문에다가 금줄 쳤어. 물론 삼신할머니한테 삼신밥도 떠놓고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 보이는 것은 금줄을 쳤어요. 요즘에야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니까 금줄 보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가다가는 혹시 나중에 가면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이럴 수도 있어. 어느 병원에서. 우리 같은 병원에 태어났네? 몇 분에 태어났어? 난 몇 분? 참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죠. 근데 옛날에는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왼쪽으로 새끼를 꽈서 그게 부정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꽈서 거기다가 솔가지, 고추, 백지, 숯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 색깔은 가운데 새끼가 노란색이고 나머지는 동남서북을 상징하는 색이야. 중앙의 색깔과. 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왼새끼로서 왼쪽으로 끄면서 모든 것을 금하면서 매달았는데 특이한 것은 아들을 낳으면은 고추를 매달고 아들이 아니면은 고추를 뺐어. 고추가 안 달렸다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이 딸이 더 선호하지만은 옛날에는 아들을 선호했던 시절에 저 뭐 낳나 물어봤다가 괜히 또 다른 거 낳았다 그러면 또 물어본 사람도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물어볼 것도 없어 쓱 지나가다가 보면 아, 저기 뭐 낳았구나 아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해학적이죠. 말하지 않고도 서로 아는. 아이고, 스님, 오늘 뭐 죽음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애 낳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어쨌든 금줄을 쳤던 이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거기는 특별한 공간이다. 라는 걸 표시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친척일지라도 되게 3-7일 안에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의였죠. 그래서 3-7일이 지나면은 이제 금줄을 걷어서 기둥 한 옆에 뒀다가 바로 치우는 집도 있고,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치우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또 어떻게 해요? 요즘에야 바로 목욕을 하는데 옛날에는 3일 동안 목욕을 안 한 걸로 알아요. 3-7일 동안 굉장히 몸조심을 하죠. 몸조리하고. 조금 어렵게 살으면 3일, 좀 먹고 살만하면 한 3-7일 정도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이 되면 100일떡을 해 먹고. 100일떡을 뭐 해 먹었어? 백설기. 왜? 100살까지 살으라고.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거든. 요즘에 다 오래 살지만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걸 큰 복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100살까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설기를 해줬어. 그리고 첫돌이 되면은 수수팥떡을 해주고. 그것도 세 돌까지 해주면 재수가 있다고. 나중에 걔가 살아가면서 잘 풀린다고 세 돌까지 해주죠. 근데 아이를 한 2살 터이로 낳다 보면은 거의 해마다 수수팥떡을 해 먹어야 되는 거라. 옛날에 식량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도 그 자식이 잘 되라는 생각에서 수수팥떡을 조금이라도 해줬어. 풍족하지 않은데도 그러한 돌상을 차려줬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게라도. 그렇게 자식을 키워놨는데, 이제 자식을 키워놓고 나면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부모가 떠날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이성을 떠나서 어디론가 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또 사람이 죽으면은 혼과 백이 분리돼서 흩어진다고 생각했어. 또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에 가서 조상신이 돼서 그 후손들을 보살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이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했어?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물질과 정신이 하나야. 죽으면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물질 덩어리만 분리돼서 따로 있으면 그건 송장이고, 분리돼서 정신 덩어리만 따로 있으면은 그걸 귀신이라고 그랬어. 조금 더 보태면은 정신은 혼이 돼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믿었고, 물질은 백이 돼서 땅으로 흩어진다고 믿었어. 그래서 혼과 백으로 물질과 정신을 혼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복복, 그러니까 돌아올 복자예요. 아이고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3번을 외쳤어요. 그 안타까움을. 그걸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다시 불렀던 거예요. 죽음을 너무 아쉬워해서. 그래도 24시간이 지나서 안 돌아오면은 24시간이 지나서 염을 했어. 요즘에야 병원에 있으면은 사망진 다서 딱 떨어지면은 바로 냉동고 들어가서 시간에 관계없이 해. 근데 옛날에는 혹시라도 살아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24시간 전에는 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을 하고 나면은 상복을 입었어. 염하기 전에 상복을 안 입었어요. 상복을 입고 나면 그때부터 뭐래?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려요. 상식. 고인에게 생전과 같이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상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식을 올렸는데 이 상식을 아주 옛날에는 탈상 때까지 했죠. 탈상 때까지. 탈상을 100일 만에 탈상을 하든 1년 만에 탈상을 하든 3년 만에 탈상을 하든 탈상할 때까지 상식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교 제사야. 물론 불교는 49일 만에 탈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올려서 49일 만에 탈상을 했죠. 그때까지는 불교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양을 올렸죠. 유교식은 보름에 한 번씩 공양을 올렸고. 이게 이제 사람이 보통 돌아가시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3일 동안 각별히 조신하듯이 그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돌아갔으면 3일 동안 각별히 근신을 했어요. 요즘에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갖고 옛날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태어남에 된 것이 바뀌다 보니까 죽음에 관련된 문화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 3, 7일, 뭐 불가에서는 7, 7일, 49일, 또 내지는 뭐 100일, 1년,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어려서 100일 떡을 내가 얻어 먹었어. 그래서 100일 제사를 지내줬던 거예요. 내가 어린이가 태어나서 젖을 빨고 그 젖을 떼고 몇 번을 넘어져 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해서 나중에는 제 스스로 서서 제 스스로 걷고 제 스스로 밥을 입에다 넣을 정도의 나이를 3살로 봤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살았다고, 부모의 품에서 살았다고, 부모의 무릎에서 살았다고, 슬하에서 살았다고 해서 3년상을 치러줬던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해드렸던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뭐 변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미아에서 어린 아이로 사람을 구실을 할 때까지의 그 은공의 기간 동안이라도 자기 부모의 은공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100일 제사고, 진정한 1년 제사고, 진정한 3년 제사예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요즘에는 진정한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은혜를 생각하기는커녕 요새는 뭐 장례식이 끝나고 싸우는 경우도 있다 그러대. 싸우는 경우. 아니 장례식 기간에도 싸운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웃기는 거야.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아무런 계산법 없이 애정으로 키워졌는데 그 자식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를 낳아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은혜를 생각하기는커녕 거기서 숫자 노름하고 있어서 거기서 싸우고 있어. 그 인간인가? 냉정히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라.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실제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정말로 그 아이를 낳고 근신하고 조심해 가면서 가진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제사는커녕 49제는커녕 돈 갖고 싸우고 49제도 잘 안 지내. 3년 상은 고사하고. 사십구제 아이, 바쁜데 그거 언제? 아이, 우리 일주일 만에 탈상해 주세요. 아이, 우리 3일 만에 탈상할래요. 스님, 그거 간단하게 안 돼요? 안 되는 건 없는데, 마음이 아파. 속으로 그러지. 당신 부모가 당신을 놔놓고, 3일 만에 네가 알아서 먹든지 살든지 맘대로 해. 그러고 내버렸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바쁘냐면은 직장이 바쁘고 먹고 살기가 바쁘대. 그렇게 바쁘면 옛날은 한번 빠져도 돼. 근데 평생에 49세 딱 한 번인데 많이 해봤자 7번인데 그걸 바쁘다고 안 해. 옛날같이 3년상 하라는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제 스스로 먹을 수 있고 그때까지 우리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가슴이 철렁하도록 키워놨더니 그러고들 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죽음 제사에 관련된 문화를 이야기한다면서 나는 문화를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야. 내가 적어도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난 자식을 가만히 봐봐.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도 않고 그렇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낳은 부모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러면서 나를 낳은 부모한테는 49세 지냈는데 1년에 한 번씩 백중대가 되면은 그래도 고마움의 표시나 하고 살았는지 3살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생일날 되면은 제가 클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리밥 먹다가도 생일날은 쌀밥 줬어. 근데 백중날 된다고 그래서 정말 공양미라도 한번 올려봤는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럼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잖아. 그죠? 물질과 정신이 흩어진다고 그랬잖아.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향을 꽂아갖고 향이 쫙 피어올라갖고 혼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혼을 부르고 첫 번째 잔을 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본래는 땅에다 붓는 건데 요즘 태수그릇에다 부어. 사당에 가면은 네모나게 돼서 모래로 해서 땅으로 연결되게 됐어. 그래서 술을 첫 잔을 이렇게 부어갖고 백을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잔 가시는 거래. 아니, 잔이 그럼 깨끗하게 해갖고 와야지. 왜 거기 와서 가시고 있어? 수돗물로 바닥바닥 닦아갖고 와야지. 그 잔 가시는 게 아니고 혼을 부르고 백을 부르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야. 살아있는 사람은 혼과 백이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죽은 사람은 이게 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따로 불러서 그 위패에 강림을 하셨다라고 보고 혼한테 절을 한 번 하고 백한테 절을 한 번 해서 절을 2번 하는 거야.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2번 하는 이유가 그래서 2번 하는 거야. 이게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된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객체를 각각 존중을 해주는 거야. 완전체, 이렇게 살아있는 완전체한테는 옛날에 한 번 절했잖아. 완전체니까. 근데 이게 비완전체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부르는 의식을 통해서 따로따로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불러다 놓고 절을 했던 거예요.
2번 절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절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10분 더 해도 되죠?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 한 8분 하고 2분 끝내겠습니다. 8분 될지 안 될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참 살기 힘들었어. 일거리도 없고. 그냥 밥 한 끼 준다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해주던 그 시절에 저 시골 촌놈이 친구 둘이 살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정말 열심히 일해도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근데 어서 주워 듣기를, 저 아메리카, 저 미국을 가면은 살기 좋다더라. 돈도 벌고. 야, 우리 미국 가자. 촌놈이 미국을 갔어. 배를 타고. 한 달도 넘게 걸려서 가는데 배멀미가 나와서 속에 있는 거 먹지도 않은데 다 넘어오고 넘어올 게 없다 보니까 눈알이 빠질 지경이야. 근데 어떻게 안 죽고 미국 땅에 내렸어. 촌놈이 말을 할 줄 알아, 뭘 알아. 닥치는 대로 일했지. 여기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잔디도 깎고,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집수리도 해달라면 해주고, 닥치는 대로. 주특기가 없어. 그래도 1달러, 2달러 모으다 보니까 돈이 좀 모여졌어. 아유, 집도 사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먹고 살만하면 일어나는 일이 꼭 하나 있어요. 죽어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친구 하나가 죽었어, 둘이 갔는데. 친구 하나가 남아서 더 외로우니까 더 열심히 일했어. 나중에 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고, 뭐, 슈퍼마켓도 큼지막하게 하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어.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자식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뒤에 앉아서 가만히,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썩 나. 참 내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왔는데, 고향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때 같이 왔던 친구, 참 살아있었으면 내가 정말 잘해주고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같이 배 타고 오면서 죽을 뻔 했는데, 처음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정말 그 욕을 먹어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옛날이 생각나. 그래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소주를 한 병 사고 오징어 한 마리 사갖고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공동모지로. 공동모지에 가서 소주를 한 잔 따로 놓고 오징어를 놓고 절을 해요. 우리 문화는 먼저 간 사람한테 절하는 거예요, 본래. 아무리 친구여도. 형도 동생이 먼저 가면 절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등치가 커다란 백인이 국화꽃을 사갖고 와서 묘 앞에다 탁 놓고 이렇게 묵념을 탁 하다 보니까 옆에 어떻게 쬐깐한 노릇틱하게 생긴 동양인이 소주를 넣고 오징어를 넣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저런 무식한 놈. 미개해갖고 먹는 음식을 거기다 놓고 절하고 있어. 내가 오늘 저놈을 깨우쳐줘야지. 야, 거기 누군데? 그러니까, 내 친구야. 한국 사람이 얘기죠. 내 친구야. 근데 인마 거기다 놓고 소주를 넣고 오징어 넣고 절한다고 네 친구가 먹냐? 무식하기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야, 너는 근데 거기 누가 있는데? 여기 내 친구야. 인마 네 친구가 나와서 그 국화꽃 향기를 맡으면은 내 친구는 나와서 소주 먹어.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놈이 나와서 국화꽃 향기를 맡으면 내 친구는 나와서 왜 소주를 못 먹어? 내 친구가 소주를 못 먹으면 너도 국화꽃 향기 못 맡는다는 얘기야. 네 친구도. 이게 문화의 차이야, 문화의 차이. 우리 문화는 그게 문화야. 너그 문화는 너그 문화야. 그래서 저그 문화하고 우리 문화는 각자의 문화일 뿐이지 얻은 것이 훌륭하고 얻은 것이 미개하고 이게 아니야.
누가 무식한 거야?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무식한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문화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야. 그것이 지그식으로 꽃 한 송이 놓고 고개 숙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만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야. 네 것이 훌륭하면 내 것도 훌륭한 거야. 네 것이 말이 안 되면 내 것도 말 안 되겠지. 설사 내 것이 말이 안 되면 네 것도 말 안 되는 거야. 조금 딴 얘기하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존경의 의미로 만남이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했어? 만나면 악수보탰어. 우리는 존경의 의미로 머리를 숙였는데 걔들은 왜 악수보탰어?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 나 빈손이잖아. 잘 지내자 우리. 나 공격 안 할게. 이 의미였어. 이것이 나중에 가서 인사법이 된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은 무슨 깡패 같은 문화야. 근데 그게 훌륭한 문화래.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인사가 더 훌륭한 문화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 이상하게. 남의 것을 더 좋아해. 오죽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대. 그렇게 하고 요즘에 안 그러지만 제가 한참 클 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똥도 미제는 좋다고 그랬어. 미친놈들이야. 우리께 좋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걔들은 깨끗이 치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깨끗이 치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푹 숙성을 해갖고 거름으로 써먹는 걸 좋아했지. 문화가 달랐던 거야. 우리는 그때까지 농업경제였거든. 물론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급변하는 세대에서 옛날 걸 고집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고집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정 부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그 문화를 지켜갈 줄 알아야 돼.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남들도 깐봐요. 남들도 깐보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자긍심을 가지면 남들도 함부로 안 봐. 이거를 어떻게 더 설명하기는 참 곤란하네. 저는 평상시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백중 기간을 맞이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작용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은혜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이 진정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 농업경제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제의 의미고 이 시대에 자긍심을 가진 한국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법사 스님께서 제사